네, 안녕하세요. 2학년 한국지리 수업을 담당하게 될 2학년 부장 정광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한다면 저는 일단 올해 여러분들을 책임질 2학년 부장입니다. 2학년 부장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전 학교는 유성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유성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진학 지도를 했고요. 특히 오기 전까지 3학년 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요 대학들 뭐 이런 데 많이 보냈죠. 3학년 부장을 2년 동안 역임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성고등학교 떠나기 전에 학교가 저는 또 대전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등학교의 입시라든가 또 사감 뭐 이런 거 능아반 이런 역할을 하고 유성고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올해 한번 또 잘해봅시다. 선생님, 한국지리 수업은 일단은 한국지리는 사탄 과목이죠. 사탄 과목이고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봤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학교 내신으로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 9등급이 나오는 거죠.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4%, 누적 11%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총 9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교과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이 같은 데서는 등급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상 학년은 제가 가르치는 대상 학년은 2학년 1반, 2반, 3반, 4반 학생들에 해당이 돼요. 대체로 인문사회 계열을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해당이 되겠죠. 인문사회 계열 지원하는 친구들, 문과 계열이라고 일명 일컫는 거죠. 자, 한국지리는 뭐 딱 얘기한다면은 뭐 사탄 과목이지만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난이도는 적정한 편인데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친구들, 노력과 정성을 많이 들인 친구들은 좋은 등급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공부를 등한시하고 수업에 외면한 친구들은 좋은 등급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 과목입니다. 노력하면 좋은 과목, 좋은 등급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등급 나오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교재 준비물을 보면은 우선은 주 교재는 우선 여러분들 부교재로 이제 교과서가 있겠지만은 이제 교과서보다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물, 프린트 학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원격 수업이니까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파일로 PDF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음 주 우리 대면 수업 때 만나게 되면 선생님이 한 단원의 프린트물을 줄 거니까 파일철에다 넣어서 갖고 다니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우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또 틈틈이 특별 프린트, 특별 기출문제라든가 지도 같은 특별 포인트 학습지를 드리겠습니다. 또 교과서와 EBS 수능 특강 기출문제 관련된 것들도 관련 지어서 제가 프린트물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재 살 건 없어요. 살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필기 준비물. 선생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남학생들이 앞으로 성적을 더욱더 잘 받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처럼 꼼꼼하고 성실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수능도 준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교 생활, 사회생활에서도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근데 남학생들 그런 것들이 떨어져.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필기 준비물을
다음에 3월 8일 날 수업 시간에 검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한 학생들은 상점 부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색 볼펜, 검정, 파랑,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검정색 볼펜은 필기할 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연필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볼펜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필기라든가 자기의 서명 같은 거 하셔야 돼요. 파란색과 빨간색은 여러분들 필기할 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빨간색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 적은 형태라고 한다면, 파란색들은 내가 정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수학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샤프펜이 필요하죠. 연습을 하거나 수학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샤프펜 필요하니까 이거 준비해 주시고, 컴퓨터용 사용펜 우리 모의고사 보죠. 앞으로 이제 수능 스타일의 모의고사를 많이 보게 될 텐데, 또 진한 거 쓸 때 컴사가 필요하니까 꼭 준비해 주시고, 또 3월 24일인가 25일 날도 시험 보잖아요. 그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광펜, 어떤 우리가 개념 같은 것들, 국어라든가 사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보면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들을 그냥 놓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체크를 해놔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런 거에 큰 역할을 해주는 게 형광펜입니다. 그 다음 샤프펜이 있으니까 다행히 지울 것도 필요하죠. 지우개, 깔끔하게 필기는 정리해야 됩니다. 작은 자, 어떤 줄을 그을 때, 중요한 포인트에 줄을 그을 때 그냥 손으로 쭉쭉 그으면은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확실하게 줄을 그으려면 밑에서 자를 긋고 거기다 개념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준비하시고, 또 자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또 그동안 계속 보면 한 30cm 자,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30cm 그런 거 말고 좀 조그만한 자, 필통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가져오세요. 수정 테이프, 이게 수정 테이프를 제일 많이 안 챙기는데, 필기할 때 어떤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거 이렇게 지우면 안 되죠. 그럼 필기에 깔끔함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꾸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딱 지울 수 있는, 그쵸? 지울 수 있는 그런 수정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꼭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 포스트잇. 포스트잇은 알죠? 어떤 내용이 부족할 때 그런 것들을 더 첨부할 수 있는 포스트잇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사세요. 남의 걸 얻어오지 마시고. 자, 요거 싹 준비해온 친구들은 필기 준비물 다음 주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주의사항입니다. 수업 주의사항. 자, 우선 뭐 기본적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선생님은 예의 범절, 예의 범절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년 운영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인생 교육에서 인성적인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선생님은 이 내용 10년 전에 선배들한테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특히 싸가지 없는 행동 하지 마시고요. 말대꾸 금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표현과 말대꾸는 다릅니다. 말대꾸 금지하고 싸가지 없는 행동 하지 마시고, 내 정도의 선을 벗어나게 되면 생활지도부와 연계해서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수업 준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필기도구 준비 잘 해 주시고,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이런 거 잘 가져오시고, 나머지 교과서라든가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학생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은 우리의 멋진 대전고등학교 교복을 바르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예요. 이 주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희망해서 지원한 거죠. 그쵸? 희망해서. 경쟁률도 되게 높았어요. 희망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해 주시고, 두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과 원칙에 맞게 두발 깔끔하게 정리해서 교본 규칙을 잘 나머지 또 기본적인 규칙 잘 지켜주시고, 요즘 뭐 학교 폭력 이슈화되고 있는데, 당연히 학교 폭력 같은 것들도
없게, 완전히 없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수업은 아무래도 입시를 많이 해서 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수업 중에 필기 기호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할게요. 자, 우선은 체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개념을 이렇게 선생님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될 주요 단어들이라든가 개념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하도록 한다. 그 다음 조금 중요해요. 중요한 개념 별표 하나, 중요 개념은 별표 하나. 별표 들은 두 개는 수능이라든가 내신의 기출 빈도가 높아요. 거의 별표 2개, 3개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지. 수능 시험이든 내신 시험이든 요즘 내신 시험은 전부 다 수능 시험하고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개, 3개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확실히 외워야 된다. 개념 이해하고 확실히 외워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별 2개. 별 3개는 뭐 수능과 내신 기출 빈도가 매우 높아. 얘보다 2개보다 더 높은 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겁니다, 이거. 개념과 용어가 어려워. 뭐 빙하기라든가, 뭐 이런 기후라든가, 그치? 또 지형 같은 것들은 좀 생각하기가 어렵고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 네, 그런 것들은 별 3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필기 내용, 그 다음에 수업 중 주의사항, 뭐 이건 뭐 우리 대전고등학교 학생들 잘 하고 있으니까요. 필기 도구, 뭐 그냥 프린트물만 하고 필기 도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제가 프린트물을 아직 안 드렸겠지만 파일로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국토의 인식과 지리 정보 중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은 우리나라 위치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영토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위치. 대한민국은 어디 있냐? 자, 우선은 위치란 말, 위치 볼게요. 위치.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곳. 위치의 특성은 그 일정한 곳이니까 거기에 맞게 자연 환경이 있을 거고, 또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과 엮여지는 인문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국가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의 특성, 어떤 지리적인 특성과, 그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위치의 종류에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절대적이다.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불변이다. 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으며 대체로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가 있다. 수리는 뭐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위치가 뭐에 있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뭐 있습니까? 위도와 경도가 있죠. 우리는 북위 43도와 33도 사이에 있죠. 제주도 말하다가 33도거든. 그치? 동경 132도, 서경 130, 동경 124도에도 132도 이 사이에 딱 들어가 있죠. 그쵸? 그 숫자로 딱 표현할 수가 있지. 그치? 그 수리적 위치, 절대적이야. 지리적 위치도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다. 라는 것은 불변이야. 우리가 그걸 뭐 띄었다가 어디다 붙일 수 없잖아. 우리 한반도를. 그런 것들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인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요거 포인트 변화되는 관계적 위치라고 합니다. 여기 관계적 위치 네모 치시고, 자, 수리적 위치 동그라미, 지리적 위치 동그라미, 관계적 위치 동그라미 이렇게 잡으십시오. 자, 그 다음 활동. 자신의 위치를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위치. 내 위치는 절대적 위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탁에 앉았다 생각해 봅시다. 교탁 주변에. 그러면 나는 뭐 교탁 첫 번째 자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교탁 바로 앞에. 그게 나의 표현한 거야. 그렇죠? 교탁 앞에. 아니면은, 그래서 왼쪽에서 세 번째, 뭐, 있다. 아니면 맨 뒤에 있다. 교탁에서 맨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뭐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뭐, 나는, 예전보다 지리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내가 좀 못했지만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리 성적이라든가 뭐 축구 실력이라든가 농구 실력 같은 것들이 향상되었다.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변화되는 모습이니까. 좋아요. 자,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제부터 갑니다. 자, 우리나라 위치는 좀 중요해요. 별 2개 정도 치시고. 자, 수리적 위치 좀 중요합니다. 별 2개 쳐주세요. 자, 수리적 위치는 뭘로 써있다? 뭘로 쓸까? 가운데 뭐 들어갈까? 그치? 위도와 경도로 구분됩니다. 그 위치로 기후와 시간에 영향을 줘요. 위도부터 볼게요. 위도는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로 긋는 걸 위도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적도. 그치? 대표적인 게 적도. 위로 올라가면 고위도, 밑에면 저위도지. 좋아. 가로로 긋는 거야. 사각을 가로로 잘랐다고 생각해. 자, 그 다음 여기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어요. 이렇게 선들이 막 그어지겠죠? 여기 선이 그어질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경도라 그래. 세로로 긋는 선이에요. 경도. 좋습니다. 경도. 자, 그러면 위도는 북위 43에서 30, 이거 별표 쳐. 이거 매우 중요해. 외워야 돼, 이거. 이건 외워야 돼. 북위 33에서 43. 이거 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 북쪽 끝에 43과 마라도 33까지 요 사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반구 중위도 위치한다. 북반구 중에서도 여기 중에서도 이렇게 중위도 위치한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 이것도 나와. 이거 별 하나 정도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돼 있고 또 점 찍고 온대기후다. 냉온대기후다. 냉대기후와 온대기후가 나타나. 대전 지역은 대체로 온대기후고요. 서울 이북 지역은 냉대기후입니다. 겨울이 더 춥다는 거지. 냉온대기후는 충분히 살만해. 그치?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냉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냉온대기후는 또 똑같아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지역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나라 위도와 비슷한 나라들은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있어. 유럽이죠. 그렇죠? 또 뭐 미국 남부 지역도 해당이 되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 경도입니다. 경도가 좀 더 어려워. 그러니까 꼭 쳐놔야 돼. 경도는 동경 124에서 132도. 이것도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의 서쪽 끝이 124고 동쪽에 독도가 132도야. 근데 우리는 동경이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영국보다 오른쪽에 있어. 이스트에 있어. 동쪽에 있어. 그치? 그래서 그걸 동경이라 그래.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얘는 뭘 나타내냐면은 시간을 나타내. 위도는 뭘 나타내냐면은 기후를 나타냈다면 경도는 무조건 시간이야.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 표준 시간은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 국가별로 표준 시간을 정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국가가 조그마잖아. 그러니까 표준 시간이 한 선이야. 일본도 한 선이고, 근데 중국도 근데 미국은 대륙이 되게 넓게 크게 형성되어 있고 하와이까지 있고 알래스까지 있기 때문에 4개야. 일단 4개인가 5개인가 그래. 아무튼 표준 경선은 시간선이야. 기준 시간선이야. 우리 기준 시간선을 우리나라는 뭘로 쓰니? 동경 135도. 이거 꼭 기억해. 왜요? 동경 135도야. 이게 우리나라 시간선이야.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라든가 세계 시간 볼 때 이거 나와. 자, 본초 좌우선보다 몇 시간 빠르다? 9시간 빨라. 쓰십시오, 일단. 본초 좌우선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해. 영국을 지나가는 선이야. 여기서 북극과 남극인데 여기에 영국이란 데가 있다고 해. 영국 이렇게 지나가는 선. 그치?
자, 이렇게 영국을 지나가는 선, 여러 가지 경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곡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국을 지나가는 선, 요거를 바로 본초 저하선이라 그래. 영어로는 뭐라 그러면 핸드폰에 GMT라고 되어 있을 거야. GMT는 그린위치, 영국의 그린위치라는 천문대가 있었어. 그린위치 mean time, 표준 시간이라는 거지, 그치? 본초 좌우선이라 그래. 본초 좌우선. 자, 이거를 좀 한자로 좀 더 분석한다면은, 본초란 것은 원초, 가장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좌우선이라고 해서, 온선이 잘못됐는데, 좌우선이라고 했어. 좌우선은 뭐냐면은, 자가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그치? 쥐를 뜻하는 북쪽을 뜻해. 오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우를 뜻하는 바로 남쪽을 뜻해. 그래서 여기가 좌오선이에요. 좌오선인데 북쪽과 남쪽을 연결한 선을 좌오선인데 가장 기본이 된다 해서 본초 좌우선이 합니다. 영어로는 GMT라고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GMT 플러스 9, GMT 마이너스 4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9시간 빠르다. 9시간 GMT 플러스 9가 되겠죠? 9시간 빠르다. 우리는 무조건 영국보다 9시간 빨라. 웬만한 선진국들 중에서는 해가 제일 먼저 떠. 거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지만 시간은 같이 쓰고 있거든. 일본도 시간을 동경 135도로 써. 그 때문에 표준 시간은 같지. 그치? 우리보다 선진국의 나라는 뭐 뉴질랜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일본이 거의 시간을 같이 쓰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결정해? 이것도 기억하세요. 하루가 지구가 한 바퀴 빙 돌아. 그치? 그걸 자전이라 그래. 그치? 자전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한 바퀴 돈 건 360도지. 빙 한 바퀴 돌았잖아. 그러니까 360도야. 한 바퀴 60도 돌았으면 자전이란 것은 하루지. 하루는 24시간이야. 24시간을 360으로 나누면은 1시간은 어떻게 되니? 1시간은 15도지. 그러니까 각도 15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각도 15도 이렇게 각도 12도마다 1시간이라는 뜻이야. 1시간. 1시간 차이 난다는 거지. 산술적으로 15도가 15도가 1시간 차이 난다는 거지. 그치? 좋아.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좌절한다. 360도. 1시간은 그러면 1시간은 24시간이니까 1시간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15도다. 이거 15도 기억해. 본조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15도에 1시간씩 빨라지고 서쪽으로는 늦어진다라는 거다. 동쪽은 빨라져. 서쪽은 느려집니다. 동쪽 빨라지고 서쪽 느려집니다. 날짜 변경선이 경선은 180도선은 동쪽으로 12시간, 서쪽으로 12시간 차이 나므로 24시간 차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영도가 있죠. 이게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GMT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meantime. 그 다음 여기 우리나라 시간선은 135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선이죠. 그 표준 경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간선은 표준 경선입니다. 경선이 뭐라 그래서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치?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표준 경선,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입니다. 그 다음 좀 더 가면은 반대쪽이 있겠죠. 이건 180도 날짜 변경선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세로로 긋는 선, 세로로 긋는 선 경선이라고 해서 가로로 긋는 것은 위선, 위도라고 했습니다. 경선했고, 자, 북쪽과 남쪽을 잇는데 영국의 그린치 섬을 지나고 있어요. 이걸 본초 좌우선을 했죠. 본초 좌우선 이렇게. 자, 북쪽을 우리나라는 자축인묘 진사오비 12간지에서 자라고 하고 남쪽을 오라고 해요.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영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동경, 영국을 중심으로 왼쪽을 서경이야. 쉽게 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이면 아프리카,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이런 나라들, 일본 이런 나라들은 동경입니다. 됐죠? 이스트에 있어요. 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캐나다, 미국, 남미 이런 나라들은 바로 서쪽입니다. 됐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벽붙여요.
자, 우리나라 시간선은 135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표준경선 쓰십시오. 표준경선. 우리나라 표준경선, 표준시간은 135도예요. 그죠? 135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대는 바로 이제 12시가 되죠. 12시입니다. 지금 12시입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가 135도가 우리나라 한 가운데 지나진 않죠. 그쵸? 한 가운데 지나지 않고 일본과 좀 시간도 같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135도 쓰고 있는데 127.5도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안 나왔지만 중앙경선이라 생각하세요. 중앙경선. 즉 중앙경선은 우리나라의 한 가운데 지나간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한 가운데 지나간다. 표준 경선은 135도인데 우리나라 지나가는 한 가운데서는 그냥 128도 정도. 이거는 중앙 경선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태양이 정말 우리나라 남중한다. 바로 꼭대기로 올라간다. 바로 위에 있을 때는 시간이 약간 더 지체됩니다. 12시 이후 됩니다. 그래서 12시 한 30분 정도 되면 12시 30분 정도 되면은 여기가 남중한다고 하죠. 그쵸? 좀 시간이 다르죠. 왜냐면 우리나라 시간선이 좀 더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분이 좀 더 지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자, 그 다음 대척점은 요즘에 개념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체크 정도 해줍시다. 우리나라 위치의 정반대쪽. 사과가 있으면 사과에다 꼬챙이를 긴 송곳이 있으면 송곳을 뚫어버리면 반대쪽이죠. 이 반대쪽이 어디냐면 우루과이야. 축구 잘하잖아. 우루과이.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 거기입니다. 거기가 대척점이야. 정반대 지점이죠. 지구의 한 지점에서 지구 중심에서 반대쪽이 있기 때문에 중심은 뭐야? 특징 뭐야? 반대편에 있어서 낮과 밤, 낮밤과 계절이 반대야. 첫 번째, 낮밤이 반대고 계절이 반대입니다. 우리는 북반구고 얘는 남반구니까 우선 계절이 달라. 계절. 그 다음 우리가 낮이면은 우리가 햇빛 받잖아. 우리가 낮이잖아. 낮이야. 그럼 얘는 밤이겠지, 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완전 바뀌고 계절도 완전 달라. 참 신기한 곳이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우루과이 바다 쪽인데 우루과이 쪽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데 지역과는 정반대 지역에 있어요. 되게 멀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이 요거라고 한다면 대척점을 구하게 되면 요거 대척점 그대로 쓰면 됩니다. 38점 S 남반구로 해주면 되고 요거는 위도는 180 마이너스 127.30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몇 도야? 몇 도야? 52도 30분 해주면 되고요. 여기가 아마 동경일 겁니다. 이거를 서경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38도 S 38도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S 남반구를 북반구를 남반구 고치시면 돼요. 그 다음 127도 30분은 180 마이너스 127도 하게 되면 52도 30분이 나와요. 그래서 동경을 서경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대차점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길어지네요. 자, 그럼 요거를 문제 풀어볼게요. 한국의 현재 시간은 3월 15일 10시라면 영국과 미국의 시간을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실래요? 자, 우선 요거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런 그거 그을 때는 요런 막대기를 하나 그으십시오. 이렇게. 막대기 하나 긋고 가운데가 0입니다. 0. 본초 좌우선이죠? 그린 영국이에요. 왼쪽에 무조건 이렇게 쓰십시오. 왼쪽에는 서경 180도, 동경 180도. 이 선이 이렇게 둥글게 만나게 되면 이제 날짜 변경선이 되겠죠? 영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디 있어? 10도, 20도, 30도 가게 되면 여기가 135도 정도 되니까 여기가 한국이고요.
미국의 LA는 대략 서경 120이라고 했죠. 서경 120 LA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의 날씨가 시간이 3월 15일 오전 10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영국과 LA는 몇 시냐 이거야. 셋 중에 우리가 가장 동쪽에 있죠. 그쵸?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해가 먼저 뜹니다. 시간이 먼저 시작돼요. 그쵸? 시간이 먼저 시작됩니다. 자, 우선 영국과 시간 몇 시간 차이나 135를 15로 나누면 9. 그랬다. 9시간 빨라. 자, 9시간 빼주면은 영국은 3월 15일 1시가 되겠죠? 자, 씁시다. 3월 15일 01시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LA와 영국은 120도 차이 납니다. 120을 15로 나누면 8이죠. 그쵸? 자, 여기서 또 8을 더 빼줍니다. 8을 더 빼줘요. 8을 빼주면은 얘는 이제 14에서 24가 되게 25 되면 3월 14일 17시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그쵸? 17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월 14일 17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날짜 구하는 것은 요즘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하게 할 때는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번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서경 45도인데 오후 3시에 경기가 열릴 때 브라질에서 오후 3시에 열릴 때 우리나라는 몇 시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브라질에서 축구 경기가 있어. 브라질에서 코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경기가 났을 때 우리나라 시간 몇 시냐 이거예요. 그쵸?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르잖아. 항상 빠르잖아.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대기를 이렇게 그어보세요. 가운데 뭐야? 0, 영국이라 썼고 왼쪽에는 서경 180, 오른쪽에는 동경 180 쓰시고 요 정도에서 135 잡고 어디 나라야? 한국. 오케이. 자, 근데 리우데자네이루는 LA보다 더 안쪽에 있죠? 45도래요. 10, 20, 40. 요 정도면 45도겠네. 자, 요 리우라고 씁시다. 근데 리우가 지금 몇 시야? 오후 15시에 경기가 있었어. 15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몇 시간이야? 15로 45니까 3시간. 여기는 9시간. 합치면 12시간 차이나. 12시간을 더 벌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그 다음날 정답은 뭐가 되냐면 다음날 오전 3시가 되겠죠? 그쵸? 여기 합치면은 27시니까 다음날 오전.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축구 경기가 오후 3시에 한다. 15시에 열린다. 그러니까 오후에 할 수 있잖아. 주말에는. 오후에 했어. 하면 우리가 언제 봐야 되냐? 내가 언제 봐야 되냐면 한국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새벽 3시에 봐야 된다는 거지. 손흥민 선수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축구 경기를 한다면 나는 12시간 앞인 그 시간대 바로 우리는 새벽 3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차이가 나고요. 자, 그 다음 사극인데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이 사극은 좀 중요해요. 붙여놔야 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사극은 우리나라의 끝지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끝지점들. 자, 우선 보시면은 제일 끝지점, 제일 북쪽 끝은 온성군이에요. 온성이라고 기억해. 온성. 온성에서 기억할 거 뭐니? 온성 기억하시고 43도. 북이 43도야. 자, 온성과 맞닿아 있는 곳은 어디야? 어느 나라야? 온성과 맞닿아 기출 나왔어. 온성과 맞닿아 있는 나라 1번 러시아, 2번 중국. 어디입니까? 그렇지. 중국과 맞닿아 있어. 됐어. 자, 여긴 신의주 같은 데는 여기에 하중도라는 섬이 있어요. 마한도라는 섬이 있어요. 마한도. 하중도인지 아무튼 바닷가 쪽에 있는 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한도입니다. 마한도는 124도에 이거 기억할 거. 마한도. 여기랑 마주치고 있는 곳은 중국이죠. 중국. 여기는 124도입니다. 동경 124도 기억하시고. 자, 우리나라 제일 가장 동쪽 끝은 독도입니다. 이건 기억하시죠? 독도입니다. 독도는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니? 바로 동경 수치입니다. 131도예요. 여러분들 131도입니다. 131도 52분인데 아무튼 131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제일 남단은 제주도의 끝에 있는 마라도라는 섬이에요. 마라도라는 섬인데 자, 이 마라도는 33도입니다. 자, 다시 기억해. 우리나라는
남쪽 끝이 33도야. 북쪽 끝이 43도야. 북이 43, 남이 33. 왼쪽은 40도, 동경 124도, 여기는 독도, 동경 131.5도인데 아무튼 동경이 131도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이 글자, 온성, 독도 이런 것보다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지. 이런 수치를 보고, 그러니까 위도 경도의 그런 수리적 위치를 보고 이 지역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 지리적 위치입니다. 아이고, 이거 지리적 위치는 대륙, 해양, 반도, 도서 등 지형 지물과의 거리 방위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지형 지물, 이거 포인트. 지형 지물과 방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 이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하나, 별표 하나씩. 대륙의 동안이야. 대륙의 동안은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라는 엄청난 큰 합친 대륙이 있는데 그 대륙에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해. 반대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애들 누구니? 바로 유럽이지. 그치?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요. 추울 땐 되게 춥고 더울 땐 되게 더워요.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륙성 기후라고 합니다. 아마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봄에 배웠을 거예요. 대륙성 기후입니다. 비슷한 리도의 대륙 상황보다 기온의 뭐가 커? 연교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연교차라는 것은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 비해서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의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다음, 그리고 계절풍이다. 그죠? 계절풍도 체크하십시오. 계절풍 때문에 계절풍이 많이 불어요. 우리나라는 몬순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 계절풍과 겨울 계절풍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발달되어 있다. 요거 특징. 벼농사가 발달되어 있다. 계절풍이다. 이건 지리적 위치예요. 수리적 위치랑 다릅니다. 벼농사가 발달, 여름적 고온 다습하다. 반도적 위치. 우리나라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 그래서 육지와 해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걸 뭐라 그래? 반도라고 표현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하지. 그치? 한반도라고 하죠. 반도라고 합니다. 대륙과 해양 진출. 이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공격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긍정적으로는 대륙과 해양의 진출이 유리하고, 그래서 바닷가 주변에 공업을 한다 해서 임해공업.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 수출을 해서 팔아. 그걸 국제무역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관계적 위치입니다. 이건 체크 정도.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의 위세가 우리의 어떤 그런 국제적인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 지역이나 국가와의 상호 관계를 본 체크 위치로서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조선시대까지는 중국의 주변국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모신다고 해서 4대주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지.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한테 맨날 조공바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근대에는 일본의 대륙 침략의 육교적,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육교적, 다리, 육교 있잖아요. 도로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육교 있지? 그거. 자, 2차 세계대전에는 완전히 자유와 공산진영의 대결점입니다. 여기 공산진영, 여기 자유진영. 완전 대립해서 그러다가 전쟁 났죠? 6.25 전쟁. 최근에는 이제 평화가 무드가 되면서 여러 강대국이 많지만 또 미국이랑 강대국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든가 또 뭐 K 방역이라든가 또 음악이라든가 K-팝이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그죠? 또 어떤 그 사회 질서, 시민 의식 같은 것들도 유럽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발달하고 있다. 예전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점점 중심국가로 발달하고 있고 세계 경제력 순위가 12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 그래서 동아시아 중심국가가 발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됐고요. 자 마지막 우리나라의 위치를 좀 보시면은 위상적 위치를 보시면은 지리적 요충지 동아시아 중심 위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대륙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 게이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게이트를 지나가야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또 태평양에 접한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게이트는 간선 항로다.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 강화되어서 세계 3대 축인 유럽, 북미,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진짜 발전했습니다. 정말로. 자, 여기 보시면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아시아끼리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걸 AH,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국도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도, 1번 국도. 자, 6번 국도는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러시아 북쪽으로 가는 거, 6번 국도도 연결될 수 있다.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자동으로 국제적으로 연결사, 도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다. 자, 이제 항로죠. 바닷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스웨즈 운하, 여기 있는 스웨즈 운하로 가면은 다 40일이 걸리고, 이쪽에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가나간다면 30일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 또, 더 다른 영역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기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